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 김기현에게 귀착된다. 네, 혁신위원회가 어제요 7차 혁신위 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왜 혁신위가 조기 해산할 수도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이 아니다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조기 해산 얘기가 심각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비공개 화상회의로 7차 혁신위 7차 회의를 했는데 이 정도로 이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혁신안을 계속 무시하면 우리가 혁신위를 계속 활동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예 몇 월 며칠까지 마지노선 정해놓고 그리고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활동 중단하자, 해체까지는 뭐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의견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혁신위에 그 당의 상응 조치가 없으면 활동 중단하거나 조기 해산하자고 하는 그 당의 상응 조치는 뭐냐면 그 세 가지. 친윤 핵심, 김기현 지도부, 그다음에 당내 중진들 중에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사람이 아직 하나도 없다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호영이가 나서 장재원이가 나서 나는 지역을 사수할 거야 막 이러고 혁신위를 완전히 개무시 그냥 완전히 진 눌러버렸잖아요. 그것도 대놓고. 그러니 혁신위 위원들이 격앙된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혁신위가 사실 격앙된 상태에서 이런 식이면 우리 활동 더 할 의미가 없지 않냐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혁신위 조기 해산이라고 하는 정말 폭탄 발언까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려워지는 것은 김기현 지도부입니다. 근데 사실 김기현 지도부가 자초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전권을 준다 그랬잖아요. 전권을. 김기현이가 인유한이를 만나서 전권을 준다 그랬잖아요. 전권을 준다 그랬는데 말만 전권을 준다 그랬고 실제로 인유한 혁신위가 당에 요구한 최소한의 요구, 중진 불출마, 김기현 지도부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친윤 핵심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는 단 한 명도 응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럼 정권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 정권, 문의만 정권, 결정은 내가. 이런 구조라면 인유한 혁신위가 그야말로 김기현 체제의 유지 연장을 위한 코스프레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인유한 혁신위에 우선 인유한 위원장부터 김기현이한테 뭐 아양 부리다가 김기현 당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일회용 반창고처럼 쓰여질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조기 해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유한도 좀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을 거야. 100% 확신해. 여의도에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김기현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은 노력으로 됐지만 여의도의 기적은 정말 기적이 필요해. 애국심이 있어야 돼. 사실 이런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불출마나 험지 출마해야 돼 하는 얘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몸을 낮춰야 될 때 벌떡 일어서 버린 장제원이라고 제가 논평을 했는데, 이 장제원에 대해서 버스 92대 동원해서 4,200명 끌어모은 이 장제원에 대해서 인유한이가 한마디 했어요. 버스 타고 뭘 하든 뭐 그게 무슨 관계야? 그러면서 매 맞고 마실래 그냥 마실래 우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때 이게 매가 뭐냐? 그냥 레토릭일 수도 있는데 수사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인유한 성격으로 봐서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은 이게 실명 공개인 것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친년 핵심 중에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할 사람, 김기현 지도부 중에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해야 할 사람, 그다음에 다선 중진 중에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아예 공개적으로 거론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해라 라고 대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인유한이 거기까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두 사람은 했잖아요. 김기현이하고 주호영이 스타 만들어주면서 했잖아요. 자, 이렇게 압박이 강해지자 갑자기 김기현이가 정권을 준다고 했던 그 인유한 혁신위를 공격하고 나섰어요. 김기현이가 공격하고 나섰어요. 어디서 공격했냐?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공격을 했어요. 어제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주년은 맞습니다. 또 집권당 대표가 그 탄신을 축하하기 위한 대통령 생가 방문은 뭐 전혀 시비 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거기 가서 인유한이를 공격하냐고? 한번 보세요. 기념식,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혁신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보도되는 것에 대해 당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혁신위는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한다. 이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네. 보세요. 김기현이가 한 말, 정제된 언행. 그 다음에 질서 있는 개혁.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거지 정권이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정제되지 않은 언행. 질서 있는 개혁. 이거 다 자기랑 얘기하고 자기 허락받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웬 정권을 주냐고. 그런 정권이 어딨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김기현 주변에서도 혁신에 대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는데, 자, 저는 혁신이와 김기현 사이에 갈등이 있는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입니다. 그리고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면 저는 지지할 것이고, 총선 승리에 방해가 되면 저는 강력하게 규탄할 건데요. 인유한 혁신위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근, 김기현 지도부, 그리고 다선 중진 중에 전부든 일부든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를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옥석을 잘 가려야 되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공천혁명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혁신위를 질서 있는 개혁이어야 돼, 정제된 언행이어야 돼 라고 인유한 혁신위를 공격하는 김기현은 총선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뇨한 혁신위가 이렇게 중진 용태론, 험지 출마론까지 치고 나오게 된 그 배경 근거는 김기현이가 만들어준 것 아니냔 말이에요. 정권을 준다고 띄워가지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와 김기현 지도부의 최종적인 이 결정 없이는, 선택 없이는 이뇨한 혁신위가 무슨 혁신안을 제안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당의 의사결정기구는 김기현 지도부의 결정이니까. 그래서 혁신위가 성과 있게 마무리가 되면 그것 또한 김기현의 공이 될 것이고, 혁신위가 혁신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좌초하면 그 모든 관은, 그 모든 실패의 책임은 김기현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뇨한 혁신위를 다른 사람이 띄운 게 아닙니다. 김기현이가 띄웠거든. 뭐 누가 추천했네 뭐네 뭐 이 뒷이야기가 무성하지만 어쨌든 김기현이 당대표로서 혁신위를 출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가 중도에 좌절하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김기현은 물러나야만 돼요. 그럼 김기현이가 살려면 이뇨한 혁신위를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이뇨한 혁신위를 성공시키려면 김기현이 스스로 먼저 몸을 던져야 돼. 불출마 선언을 하든 험지 출마를 선언하든 당대표를 내려놓고 내가 제일 먼저 혁신에 나서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갑자기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뇨한 혁신위를 논평하듯이 비난만 하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질서 있는 언행이 어쩌고 뭐 조율돼 뭐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당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점에서 이 모든 책임은 결국 김기현 지도부에게 귀착된다. 이 엄중한 현실을 김기현 대표와 그 지금의 지도부가 정확하게 좀 직시하고 제대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